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이고요. 저는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 만 2세 남자아이인 이군의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이의 과격한 행동들이 친구를 방해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이는 워낙 블록놀이, 자동차 놀이 등 선호하는 놀이도 뚜렷하고 원하는 놀이와 구조물을 집중해서 만들며 혼자 놀이하기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만 2살이 되는 해부터 말이 점점 늘어서 이야기도 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자기 놀이를 부모님에게 또 친구에게 소개하는 즐거움도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자기 놀이를 공유할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평소 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서 걱정이더라고요. 한 번은 집에 놀러 온 친구와 블럭놀이 하는 중에 자기 옆에 둔 작은 사각블럭을 그 친구가 가져가니 소리를 크게 질러서 친구도 어른들도 모두 놀란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물었더니 내 걸 말없이 가져가서 화가 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소리 지르지 말고 내가 놀던 거야 돌려줄래? 이렇게 말로 해보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이후로 놀이를 이어가다가 너무 신이 났는지 빙글빙글 돌며 이리저리 뛰던 중에 친구 머리에 박치기를 해버렸어요. 박치기를 하고 나서는 너무 신이 나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엊그제는 집 앞 놀이터에 나가 놀이하는데 모래 놀이터에서 중장비 놀이를 하다가 모래를 손으로 뿌리는 것이 재밌었는지 처음에는 중장비 위에만 솔솔 모래 뿌리다가 급기야는 옆에 있는 친구와 동생들을 향해 모래를 던져서 얼른 제지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은 후로 이와 놀이할 때 엄마 아빠가 친구인 것처럼 일부러 불편한 상황들, 박치기 하거나 놀잇감을 빼앗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보기도 했습니다. 역할놀이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말과 행동을 연습해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영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계속 안 되는 것을 반복해 알려주고 이야기하곤 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에 과격한 행동이나 충동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은 어느 정도 커야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지 따로 교정할 만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원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처음 입학할 때 작년에 입학한 친구인데요. 처음 입학하던 그 만 1세 반 3살 때부터도 자동차 놀이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등원하면 자동차 놀이로 시작해서 끝까지 자동차 놀이로 마무리하는 정도로 자동차 놀이에 대한 몰입도가 되게 강했고요. 첫 등원일이 제가 이제 기억이 좀 남는데 네. 네, 첫 등원일에는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엄마랑 같이 교실에 들어오니까요. 네. 근데 그때도 이 친구가 아주 직진으로 자동차 놀이감으로 향했고, 음흠. 그 놀이를 시작해서 막 20분, 30분 정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모두 다 같이 유의실에 가보자라고 말할 때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동차를 놓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어머님이 그거 놓고 가자고 이제 여러 번 설득하셨는데 네. 듣지 않다가 선생님이 그러면 자동차 바구니 아예 들고 가져가서 놀까?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움직인 거예요. 들고 간다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아주 놀이 몰입도도 높은 친구인 것 같고요. 네. 보통 교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놀잇감들도 주제별로 많이 주어지고 환경이 바뀔 때도 많은데 그럴 때도 우리 친구는 잠깐 관심 가졌다가 곧 자동차 놀이 이어갔고 그렇게 놀이를 몰입해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는 좀 놀이 공간에 친구들이 가까이 오거나 뭔가 방해가 되거나 밀어내면 자동차 양손에 꼭 들고 이렇게 그 친구가 가져갈까 봐 경계하거나 이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반대로 친구들이 자기가 놀고 있는 구역 가까이에 오면 같이 놀자고 제안하거나 혹은 이제 뭘 만들었는지 자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몇 개월 때쯤인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지고 막 설명하고 싶어 했던 건 한 30개월 이후 그러니까 정도였던 것 뭐 같아요. 아까 고민 어머님이 써주셨던 그 사연에서도 네.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걸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랑도 좀 비슷한가요? 그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시점쯤부터 이 친구가 이제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단어도 늘어나고, 네. 네, 오히려 몸의 표현보다 언어 표현이 많아진 시기쯤 그렇게 네.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관심 가져주거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면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음. 최근에는 놀이 형태도 좀 많이 바뀐 게 네. 단순히 자동차 가지고 그냥 운전하거나 밀고 끄는 놀이보다 네. 엄청 큰 도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조작을
부탁을 하면서 논다거나 네. 뭐 그 도로를 개설하는 또 중장비들을 새롭게 만든다거나 네, 이제 블록으로 연결하면서 공사로를 만든다든지 이제 뭐 네. 뭔가 이제 자동차에서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로 좀 확장이 됐다라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걸 놀 때는 친구들과 어떤가요? 그런 걸 놀 때 친구들과 이제 공간이 좀 겹치면 네. 이 아무래도 도로를 만들고 막 놀이 이야기가 커지려면 이 친구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공간이 겹치면 이제 뭐 옆으로 나와줘, 비켜줘, 내 거 만지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비켜주지 않잖아요. 네. 친구들도 또 네. 놀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렇게 하면 뭔가 어린이집에서도 사실은 뭐 밀어내거나 뭐 아니면 가라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네. 이런 행동들이 종종 사실 보이긴 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그런 돌발 행동이나 과격한 행동들 가끔 보일 때는 즐거워하는 그 놀이, 뭐 도로 만들기나 자동차 운전하는 그 놀이에 몰입했을 때 이제 행동 반경이 좀 넓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좀 여기 안에서 요 매트 안에서만 놀기로 하자라고 정해준다거나 네. 이제 뭐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밖으로 숲놀이나 대근육 활동하는 날도 많은 편이라서 그럴 때 이제 역시 너무 신날 때는 어머님이 얘기해 주신 것과 비슷한데 큰 소리로 웃고 뭔가 펄쩍펄쩍 뛰면서 되게 흥분된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친구랑 예기치 않게 부딪히거나 뭐 보통 이제 산에 가면 나무나 돌멩이 이런 자연물 도구들이 많으니까요. 그걸 이제 무심결에 뭐 뿌린다거나 던진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또 가끔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보통 뭐 교실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리 친구가 놀 수 있는 공간이나 혹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정해주는 걸로 이제 규칙을 만들어주는 편인 것 같고, 숲에서나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조금 흥분된 감정을 표현하느라고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사실 즉시 제재해야 돼요. 친구들이나 혹은 이 친구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것도 역시 비슷한 결로 그걸 해볼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흙이나 모래를 뿌리는 행동들 가끔 있거든요. 나뭇잎을 던진다거나. 이제 그럴 때 친구 가까이에 있지 않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뿌려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안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뭐라고 반응이 나와요? 그럴 때는 이제 물론 이제 한 번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안에서만 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로 수정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이제 그거를 몇 번 얘기해 주시죠, 선생님이. 네. 이렇게 계속 놀려면 여기 안에서만 놀아야 돼. 벗어나면 그걸 계속할 순 없어. 친구들도 놀아야 되거든. 이제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다 보면 반복을 해서 해주는 거라는 얘기는 한 번에 어쨌든 애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놀이하다 보면 또 공간을 넘어가게 된다거나 네. 가까이 오는 친구를 밀어내게 된다거나 여러 번 반복해요, 사실은. 네.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이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상황 혹은 이제 막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되는 상황일 때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이렇게 뭔가 수정해주고 싶어 하시고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우리 이군의 부모님이 하셨던 방법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뭔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방법. 부모님이 다른 친구가 돼서 그렇게 던져보면서 너 기분이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하시는 것들이 과연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 그거 말고 혹시 우리 아이가 한테 더 잘 맞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됐거든요. 제가 지금 이해했네요. 저 어머님 사연에서 역할놀이처럼 해가지고 해준다는 의미가 같이 놀던 친구의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친구한테 했던 행동을 그대로 아이한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반대로 생각을 했네요.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쉽게 말해서 장난감을 확 뺏어채면서 내 거야 했을 때 기분 나쁜 걸 너도 느껴봐 그러면서 탁 치면 너 기분 좋아? 이랬단 얘기죠? 맞아요. 이게 교육에 효과가 있냐? 네.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저한테? 그렇죠. 네. 그럼 원장님은 뭐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지금 이미 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시단 얘기잖아요. 네네네네. 모래를 갖고 논다던가 이런 상황에 얼굴로 튀거나 친구들한테 튈 수도 있으니까 네. 놀이 반경을 넓혀준다거나
하시는 방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 건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어떤 정확한 규칙이나 어떤 땐 제한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오히려 상황을 좀 구분해 주시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동의는 해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첫 번째, 원에서도 한 번에 그게 안 되죠, 아이한테. 아, 그렇죠. 애가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대답은 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행동을 여러 번 시도하게 되잖아요. 그쵸. 지금 그렇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어머님은 그걸 하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왜일까요? 뭘까요? 일단 주변에 친구가 그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영역이 넓어요, 집에 네, 가면. 네.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만난다면 아이한테 그걸 비슷한 경고나 메시지를 일관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될 거고 일단 부모님의 성향도 이 정도의 관심과 역할극 같이 뭔가를 해주시려는 것만 봐도 최대한 아이 눈높이에서 맞춰보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단호하게 아직 어린이 만으로 2살 정도 되는 이군에게 그렇게 하시기에는 좀 마음이 짠하실 거예요. 뭔가 너무 엄하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아. 상대적으로.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부모님한테 어머님 아이를 엄하게 기르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듣는 부모님이 부정은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만 드실 거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겠군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모님 같으면 이걸 고민으로 갖고 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셨으면 단호하게 규칙을 딱 정해가지고 그 선을 지켜라.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걸로 아이와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는 그걸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느끼시는 부모님은 고민도 안 하셨을 거거든요. 이거를. 네. 네. 원장님이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역할극이 이 친구한테는 좋은 교육 또는 좋은 지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던 역할극하고 이 내용에서 있었던 역할극은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동일 상황을 동일하게 해주는 롤플레잉을 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친구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었는데 네. 그게 아니란 건 알았죠. 네. 그래서 더 조금 안타깝긴 하죠. 더 안 좋은 방법이 된 건 맞아요. 너 이러면 너도 기분 좋아? 너 안 좋아? 이건 정말 이 친구한테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친구 성향한테는 그런 방식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도 나빠지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 친구가 배우는 것도 없어요. 네. 네. 지금 해주셨던 역할극은 부모님, 그러니까 어른의 눈높이에서 해준 거라는 거예요. 이 이군의 눈에 맞게 해주셔야 효과가 있겠죠. 지금 부모님이나 원장님이나 다 포함해서 어른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셨죠? 부모님은 과격한 행동보다는 이거를 말로 해. 원장님은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범위나 네. 경계를 알려주려고 네,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 아이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는요, 집중하는 거를 방해해서 화가 난 거예요. 아, 네. 자기가 집중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낸 거거든요. 소리를 빽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연에서 집에서. 네, 네. 그런데 다시 신나서 빙글빙글 돌다가 머리를 부딪혔을 때는 내가 너무 신이 나서 그랬어 라고 말을 했다고. 이거는 먼저 말을 잘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말로. 그러네요. 그럼 이 두 개 차이는 뭐냐? 이 아이의 특성이 놀 때 보면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뭘까요? 첫 번째가 집중해서 만들고 두 번째가 가지고 즐기는 단계. 집중하는 단계, 즐기는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이나 부모님께서는 이거를 다 노는 과정이라고 하나로 보셨는데 이 친구의 놀이를 과정을 보면 지금 뭔가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뭔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 노는 과정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다른 놀이 단계인 거예요, 지금. 원에서도 그렇게 놀고 있죠. 원에서도 노는 거 말씀해 주신 거에도. 교실에서는 예전에 손에 쥐고 이렇게 내 거 가져가지 마 이런 경계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거가 있었다는 모습이 네. 자기 놀이에 집중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만들려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아.
그죠? 네네. 그래서 뭔가 뺏기기 싫어가지고 막 손에 쥐고 내 거야 이거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한참 만들어야 될 때는 그런 표현을 종종 하거든요. 그렇죠. 아직 안 돼라는 네. 말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뭔가 다 완성됐을 때는 오히려 누군가 와서 같이 놀아주기를 기대하는 행동들을 해요. 네. 네. 또 노는 과정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는 즐기는 과정이라고 네. 분리도 해드렸지만 사실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둘 다 굉장히 몰입한다는 거예요. 만들 때도 몰입하고 갖고 놀 때도 몰입해요. 그래서 주변에 신경을 잘 못 써요, 이 친구가. 아, 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 벌어졌거나 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이런 걸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경계,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같이 친구들과 놀 때는 너의 영역과 친구의 영역을 어떻게 서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해라는 것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부모님은 집에서 역할놀이로 이거를 알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하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어른들이 보기에 불편한 상황은 아이가 이군이 소리를 질렀던 게 불편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군은 뭐가 불편했어요? 뺏어가거나 내가 방해받는 거. 집중하고 만들려고 집중하고 있는 걸 방해받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가 배워야 되는 행동은 네가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되는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예를 들면 아까 역할극으로 그걸 알려주신다고 할 때 자, 너도 뺏기면 기분 나쁘지? 이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네. 얘한테 집중하고 있는 놀이를 너가 뭔가를 만들어 봐. 자, 내가 엄마가 이거 근데 이거 친구라 내가 친구의 역할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쉽게 그쵸. 말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할 거야? 이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얘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만들 때 이게 꼭 필요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차라리 이 얘기를 하는 표현을 알려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내 블록을 말없이 가져가서 화가 났어 라고 벌써 말하잖아요. 그죠. 너 왜 소리 질러? 이런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런 그쵸. 얘기는. 질문이나 반응 자체가. 너 소리 지르고 뺏어가고 어때? 너도 기분 나쁘지? 이게 아니라 차이가 느껴지세요? 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이 되게 디테일한 차이가 있고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셨던 예화에서는 네. 이제 부모님이 역시 친구 역할이 되긴 하시는데 우리 이군이 했던 행동을 따라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렇죠. 하면 기분이 어때? 너도 그렇죠. 기분이 안 좋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 방향으로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해주신 얘기는 결이 약간 달라 보이는 게 뺏어가는 상황을 엄마가 친구가 돼서 해주는데 그럴 때 뭐라고 말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엄마 친구라면 다시 안 돌려줄 것 같아. 뭐 이렇게도 그렇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 돌려줄래? 나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알았어 돌려줄게. 그렇죠. 뭐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군의 눈에 맞춘 역할극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지금 해주셨다는 거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의 눈에서 불편했던 상황을 재현해 주시는 거지 이군의 시각에서 이군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험했던 일의 반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이 아이가 굉장히 영특하긴 할 텐데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거나 상상하는 거에 집중하는 부분에서 영특하지 어른들 또는 친구들의 입장까지를 여러 가지를 고려할 정도까지의 그런 폭넓은 관심은 없을 거예요.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에 막 파고들면서 관심 있는 특성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특성 보이는 아이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행동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를 알게끔 해주시는 거가 훨씬 이 친구들은 효과적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자동차 말고 놀이 과정 자체가 뭐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이나 중장비를 만든다거나 뭔가 이어지는 식으로 스토리를 만든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를 같이 놀아주시면서 역할극을 해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네가 만들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설명해 줘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들고 나서 얘기해 주는 걸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네네. 근데 이제 만들기 전에 자기의 계획을 말해 주는 거를 하는 거죠. 친구가 이걸 가져갈 때, 나 지금 도로 노는 거, 지금 공사하는 걸 만들려고 할 때 이 블록이 필요해. 이 블록을 중장비로 만들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들로 확장을 시켜 주실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하려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욕구와
그거를 공유하면서 재밌었던 기억을 그대로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데 친구들한테 소리 지르거나 짜증내는 방식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어떠세요? 좀 답이 된 것 같으세요? 네, 저는 특히 이 아이에 대해서 놀이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놀이를 즐기는 과정, 두 단계로 나눠서 보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아이에 대해서 이해되고 와닿는 부분이 많아졌고요. 저는 이런 특성의 아이에게 상황에 맞는 규칙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역할극으로 해주시는 것이 부모님과 할 때는 통하는 듯 해도 실제 상황에서 친구와 충돌이 있으면 이 어린아이가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이런 성향의 아이에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성향과 아이와 함께 있는 집에서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네요. 그렇죠. 이미 원장님은 원에서 아이에게 아주 좋은 방법을 잘 지도하고 계신데요, 뭘.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의 방법에 저도 동의한다고. 다만 이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드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에 어머님의 마음에 맞춘 상담을 해드린 거죠. 보통 많은 분들이 아이의 이런 행동에는 이렇게 하세요. 공식 같은 답을 찾으시려고들 하시는데 비슷해 보이는 문제도 마음에 따라서 해법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에는 좋은 해법 같은 게 나에게 적용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번 경우도 좋은 답이 아니라 어머님의 마음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거죠. 아, 마음을 이해하고 맞춤 해법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새롭게 느껴지네요. 네. 오늘도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